자, 이승만 정부와 관련한 내용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볼게요. 자, 우표가 나왔는데요.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한대요.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다라고 하면은 그 유엔 소총의 결정에 의해서 치러진 남한 단독 선거, 바로 5.10 총선거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다 라고 한다면 임기 2년의 재헌국회 또는 재헌의회, 요 국회가 되겠네요. 재헌국회가 했었던 활동으로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6.25 전쟁 발발 직전까지 활동을 했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헌국회 활동이 아닌 것, 그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하였다. 그렇죠. 친일파를 처벌하게 한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헌법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헌법.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랬죠. 국회 간선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선출되었다 처음에 라고 봤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그래, 재헌헌법이 재헌의회가 헌법 만들고 이후에 이런 법률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3번,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원제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재헌헌법이 개정됐었던 발췌개헌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 개헌헌법, 요거는 장면정부 출범에 계기가 됐었던 내각책임제 헌법, 그거 있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발췌개헌 때는 규정만 되고 구성이 안 되고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잠시 되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재헌헌법, 당시 재헌국회가 제정한 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 해당합니다. 4번,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로 재헌의회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가 앞서 봤었던 것처럼 5.10 총선거였었죠. 그런데 제주도 지역은 실시되지 못했다라고 봤었습니다. 왜? 4.3 사건이 벌어져서 여기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당연히 북한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었겠죠. 5번에 일제가 남긴 재산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들었다. 그래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귀속재산처리법, 하나 더 농지개혁법, 다 재헌국회가 제정했었던 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니까 지금 무슨 북한군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부동이라는 곳의 일대에서 공세를 맞서서 막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전쟁이 벌어진 직후 우리가 막 밀렸었던 시기에 해당하네요. 나에 보니까요.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에서 유엔군 대표단, 정전회담, 그리고 유엔군이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유엔과 공산군 대표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빠지고 이 회담에서 유엔,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 이렇게 결국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봤었죠. 자, 전쟁 발발 직후 모습, 그 다음에 정전회담의 모습,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도를 잠깐 그렸었는데요. 처음에 38도선을 경계로 지금 이렇게 남북한이 나눠져 있었다가 처음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해서 쭉 밀고 갔다가 중국군의 개입으로 결국에는 쭉 또 밀리네요. 그랬다 다시 반격해서 지금의 휴전선까지 형성되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봤잖아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1번에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애치슨 선언은 이 전쟁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한반도 요쪽은 제외한 채로 방어선을 설정한다 라는 내용이었으니까 가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번에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다. 흥남 철수작전은 중국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내용이구나.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 설정 이후에 이런저런 공방하다가 이제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맞습니다. 자, 3번에 여수 순천 19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수 순천 19 사건은 요 이전에 있었던 정부 수립 직후에 정부 수립 직전에 제주도 4.3 사건 그리고 직후에 여수 순천 19 사건 좌익 계열의 그 물리적 저지로부터 벌어졌던 사건으로 봤었죠. 그래서 전쟁 발발 이전 시기입니다. 4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은요. 전쟁 끝난 직후에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로서 맺어진 조약으로 봤었죠. 그래서 나 이후에 해당합니다. 5번은요.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발췌개헌안 통과, 발췌개헌은 6.25 전쟁 중이다라는 것까지만 봤었죠. 발췌개헌안이 통과될 때는요. 휴전 협상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 이후 전쟁 끝나기 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는요. 발췌개헌은 6.25 전쟁 휴전 이게 협상할 때쯤이구나 정도로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조금 뒤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2번이 정답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거 서울 탈환 해가지고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반격에 성공하고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38도선까지 넘어갔네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겠죠. 자, 여기에 지금 질문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예. 처음에 우리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압록강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반격했죠. 예. 그리고 정전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자, 기억에 애치순 선언이 발표됐다. 애치순 선언은 전쟁 이전의 미국의 선언이었었네요. 자, 니은의 흥남 철수작전 전개되었다. 그렇죠. 앞서 봤었던 것처럼 요 이후에 중국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퇴각하는 그 사건. 그래서 니은 이후 맞습니다. 디귿에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되었다.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됐다라는 거는요. 공방전 다 하고 교착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이후. 니은 다음에 디귿인데 어찌됐건 지금 서울수복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지요. 자, 리을은요.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처음에 낙동강 방어선 형성되었을 때 그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고 전쯤에 밀릴 때 어떻게든 방어하던 그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것도 있나 보다. 니은 디귿이 확실하게 맞고 리을은 아닌가 보다 정도 느낌으로 판단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자, 어떤 조약입니다. 보니까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국제연합, 영어로 하면은 United Nations, 약자로 UN입니다. 즉, 유엔군. 유엔이 이 조약의 당사자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이 북한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UN, 북한, 중국 여기까지네요.
한국에서의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그러면 어떤 지금 군사적인 충돌을 이제 정지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지하겠다. 예, 정전이라는 키워드도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 조약이 정전협정이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전협정은요. UN, 북한, 중국, 우리 정부는 빠져 있다. 그리고 충돌을 정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전협정이야. 또는 휴전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포로송환 문제로 인해서 체결이 지연되었다. 포로송환 문제, 정전협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부분이라 그랬죠. 포로에 대해서 의사를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래서 이게 점점점 지지부진해서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봤었고 우리 정부는 당시 이승만 정부 포로를 그냥 막 석방시켜버렸죠. 니은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된 이유는 남북한의 정부가 수립돼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6.25 전쟁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디귿,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비무장지대는 영어로 이제 DMZ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군사 분계선 확정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 이거 휴전선 얘기하는 거. 지금 남북한 경계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지금 남북한 경계선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리얼,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조정한 애치슨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애치슨 선언은 6.25 전쟁 발발 전의 배경으로 봤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전협정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그 이전 얘기니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됐대요. 이게 뭐야? 국회의원들을 막 그냥 잡아갔네요. 어디서요? 부산에서요. 그렇군요. 뭐 얘기하는 거냐?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6.25 전쟁 중에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네요. 왜 일어났어요?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이 원하는 헌법 개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이들을 연행하고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네요. 기존에 국회의원들 간선제로 뽑았었던 국회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었던 제헌 헌법에서 요거를 바꾼 거죠. 요 바꾼 사건 얘기하는 거네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발췌개헌이네요.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었던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서 이거였었구나.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발췌개헌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이다라고 봤었죠. 그러니까 이후의 시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남침, 전쟁의 시작이겠네. 2번.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그럼 요게 있을 때에는 제헌국회가 활동하는 시기예요.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해서 이거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6.25 전쟁 이전이니 당연히 요 부산정치파동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번 정부통령 직접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 정부통령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직접선거, 대통령 직선제. 직선제로 바꿨다며. 그죠? 이게 뭔데? 이 개헌이 그래서 발췌 개헌이 되는 거예요. 부산 정치 파동 이것을 계기로 하여 헌법이 개정되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건 뭐냐면요.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자. 뭐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즉 이는 정부 수립 전에 남북의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김구가 막 주도했었던 막 그런 활동도 있잖아요.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5번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다. 자, 귀속재산처리법,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요 두 가지 다 재헌의회의 활동이죠. 재헌의회가 활동했었던 건 6.25 전쟁 전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이전 시기 해당하는 국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밑줄근 개헌안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2차 개정이래요. 보니까 자유당은요. 당시 이승만 당이네요. 대통령의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한대. 근데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해서 부결됐는데 요거를 4.4.5입의 논리로 바꿔버렸대. 이게 뭐야 대체. 논리도 이상하고 내용도 이상하고 내용은 헌법 공포했을 때 당시 이승만만 대통령인 이승만만 중임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헌법이 통과되었구나. 그래. 4.4.5입 개헌을 얘기하고 있네요. 4.4.5입 개헌의 결과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 이 개헌안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네요. 이 대통령 선거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나왔었던 민주당 신익희에 나왔었던 그 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헌안 시행 결과 해당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출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뒤에 박정희 유신체제 때 등장하는 유신헌법이라는 그 헌법의 내용입니다. 2번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선출됐다. 이건 지금 헌법인데요. 이거 나오려면 쭉 뒤에 나오겠죠. 요 다음 단원에 등장할 겁니다. 3번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요것도 1번의 내용 유신체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박정희 유신체제라는 그 주제에서 등장합니다. 4번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4.4.5입 개헌은요. 직선제예요. 계속. 그러니까 요 다음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한 거죠. 간선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5번에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개헌 당시 대통령 누구요? 이승만. 이승만만 중임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4.4.5입 내용이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3선에 도전했었던 선거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9호 나왔었던 그 선거다. 답은 5번. 7번 문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게 뭐야?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증거도 없는데 뭐 기소해가지고 막 처벌했대요.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역사에 이런 흑역사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단서가 있죠. 조봉암 등의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했대요.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거죠. 탄압이었다. 조봉암 진보당. 그러면 이 사건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했네요. 이 사건이죠. 바로 진보당 사건이네요. 자,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막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시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임기, 첫 번째 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임기가 있었고 네 번째 임기 하려다가 4.19 혁명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된 겁니다. 진보당 사건은요. 그중에서 요 시기에 해당해요. 요 시기가 뭐냐? 헌법 개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헌법 개정은 원래 재헌헌법이었었다가 이승만이 재선을 위하여 헌법 개정을 단행하게 되네요. 발췌 개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재선 이후 중임 제한 적용받지 않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게 됐었네요. 요게 4.4.5입 개헌이 있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은요. 4.4.5입 개헌 이후 이승만이 3선에 성공하고 나서 독재 강화하고 부정선거까지 하다가 결국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보당 사건은 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진보당 사건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5.2 개헌, 그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된 그 사이 시기에 해당해요. 4.4.5.2 개헌하고 무리수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도 막 개정하고 경향신문도 막 폐간시키고 3.15 부정선거까지 하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났다. 예, 요 2번 시기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이 학생 우리 테마에서 봤었던 그 학생이네요. 보니까요, 오늘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 실종됐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 부정선거 규탄, 김주열이라는 단서가 나오죠. 자, 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네요. 이승만 정권 당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부정선거, 김주열. 그래서 사망.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4.19 혁명으로 확산되었구나. 아하, 4.19 혁명이네요.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리고 허정과도 내각이 출범하면서 이제 장면 정권 출범에 계기된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이어지겠네요. 이승만 하야하고 그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겠네. 3번에 있네요. 허정을 수반한 과도정부가 수입되었다. 그래. 이승만 하야하고 과도정부 그리고 헌법 개정 그리고 장면 내각 출범 이렇게 갔었다. 1번은요. 조봉암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진보당이 창당됐다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이제 이 진보당 사건으로 이들이 이제 죽게 되겠죠.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 이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 그 직전의 내용이겠다. 2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면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있어야죠. 재헌국회와 관련한 내용이니까 6.25 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 초기네요. 4번 귀속재산관리위원회 신안공사가 설립되었다. 신안공사? 신안공사는 미군 정식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귀속재산관리니까 귀속재산처리법 아니. 그거는 재헌국회 정부 수립 이후고요. 신안공사는 정부 수립 이전이었었던 미군 정식이 때 해당한다라고 앞서 봤었습니다. 5번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직선제 개헌안. 둘 중에 뭐예요? 발췌 개헌, 4.4.5.2 개헌 중에 발췌 개헌이죠. 4.4.5.2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이긴 한데 횟수 제한을 손본 거예요. 이승만은 중임 제한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직선제 개헌안 자체 그러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거니까요. 그거는 4.4.5.2 개헌 이전에 발췌 개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에 3번이 되겠죠. 문제풀이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